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치료하실 건 없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자가 마비가 생겼다면 이것은 응급 상황이고 팔다리 움직임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 통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적인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신경 차단술 등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도 통증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개 젖힐 때 날개뼈와 팔통증, 근육 뭉침이나 담이 아닌 목뼈 문제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목을 움직이거나 과도하게 꺾었을 때, 그리고 목에 피로감이 느껴졌을 때 이 목과 승모근, 이 주변까지 불편한 건 아주 흔하게 있는 증상이고,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량이 많아지는 경우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날개뼈 안쪽 그리고 팔까지 내려오는 단순히 통증이 아니라 쩌릿쩌릿하거나 찌르는 듯한, 전기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목 쪽에 있는 신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에 생기는 협착증과 디스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스크 질환과 협착증 질환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비유를 할 때 크림빵과 하수도 파이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크림빵 안에 크림이 들어있고 이 크림빵이 충격이 가해졌을 때 안에 있는 크림이 삐져나오는 경우를 디스크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가 녹이 슬어서 점점 좁아지는 상황을 협착증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크림빵이 터지면서 크림이 삐져나왔을 때 이 삐져나온 크림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눌리는 신경에 의해서 방사통,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날개뼈 안쪽 통증이라든지 팔 쪽으로 뻗어나가는 통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크림빵의 크림이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지듯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 녹슬어 있는 파이프가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라고 예를 든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수도 파이프가 다시 넓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하수도 파이프 관이 좁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신경이 눌리는 게 심해지기 때문에 급성기에 갑자기 생기는 통증과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악화되는 통증,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둘 다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서 나타나는 신경통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자체는 방사통으로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추관 협착증,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다고 반드시 수술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디스크, 협착증 같은 질환들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치료하실 건 없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자가 마비가 생겼다면 이것은 응급 상황이고 팔다리 움직임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 통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적인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신경 차단술 등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도 통증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추, 디스크나 협착증에 관한 치료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인공 디스크 삽입술 또는 유합술, 그리고 광범위한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경추 뒤쪽, 목 뒤쪽으로 절결해서 들어가는 후궁절제술과 나사고정술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술하는 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신경이 빠져나간 구멍 쪽으로 아주 작게 나타난 디스크나 경미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시술적 치료, 신경 성형술 등으로 먼저 조절을 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라면 최근 들어서는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는데, 가볍게 구멍만 뚫어서 그 안에 있는 뼈를 갈아내고 감압을 진행한 다음 디스크라면 디스크를 제거하고 협착증이라면 좁아져 있는 구멍만 넓혀주는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추관 협착증,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회복을 이야기하신다면 실밥 뽑고 퇴원하실 때까지는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다음날 일상생활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 있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 하루 이틀 정도 후에 경과 관찰하고 큰 문제 없다면 통원 치료하시는 것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경추관 협착증, 지켜야 할 일상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경추관 협착증,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척추에 생기는 협착증은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겠지만 퇴행성 질환,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 컴퓨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자세가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이렇게 지속되는 게 많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게 되는데요.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 고개를 많이 숙이지 않고 평소에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자세라고 한다면 등을 꼿꼿이 펴고 목을 앞으로 숙이지 않는 자세가 가장 좋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게 퇴행성 변화를 막는데 근육의 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을 통해 가볍게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을 늘려주는 것도 예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스, 일반적인 진통제, 간단한 치료로 회복이 된다면 아주 그걸로도 좋겠지만, 이게 버티다가 통증이 지속이 되는데도 억지로 참으시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양상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포인트 병원 신경외과 원장 백상훈이었습니다.